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중과 폐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흐름이 이제는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부동산 정상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22년 세제 개편안 유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유출이 진짜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세제 개편안을 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전,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 항목으로 크게 있었는데 그중 부동산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얼마 없더라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일반 현행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이게 확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정안을 보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향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22년 올해만 한시적으로 11억에서 3억 원을 더해서 14억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만 적용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부부로 공동 명의인 경우 1인당 6억 원씩 공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율이 조정되었는데 기존에 일반과 다주택으로 과세 구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과세로 개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고 명확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다주택자분들은 한시름 덜어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확연하게 현행과 개정안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6월 21일 두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나왔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부담감이 낮아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세부담에 대해 신경을 잘 안 쓰겠죠. 갑작스런 종부세 인하 소식의 여파였을까요?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5,000개가 사라졌다는 기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은 2.1% 감소, 인천은 3.2% 감소, 경기는 2.2% 감소 등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매도가 쉽지 않았고요. 또한 종부세의 압박으로 시장에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 이후 종부세 인하로 부담감이 해소되면서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은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물 감소 현상은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서 3분기 추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도대체 3분기가 언제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7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먼저 나왔고 시행 예정일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이하 생초자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이 상관없이 LTV가 80%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생초자에 대한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드렸고 최대 대출 한도 또한 6억 원까지입니다. 최근 강남 3구와 서울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대출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 대출을 6억 원으로 대출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이고 현 상황 기준으로 연 이자율은 4.5%로 설정을 하고 장기 모기지론으로 40년이라고 상환 기간을 설정을 했을 때 계산 결과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69만 원이 발생됩니다. 이론상 10억 원이라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을 때 내 돈 4억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과연 생초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어디로 갈지도 의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뭄 상황과 재건축 재개발 호재 영향으로 서울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은 중위가격이 12억 8천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을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B주택으로 이사를 가려면 기존 A주택을 6개월 이내로 팔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까지 부과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개선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고자 시행을 한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전입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됐었는데, 이를 폐지해주겠다는 거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원래 이 자금은 혼례나 학자금, 양육비,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되는 대출이고요. 대출 한도와 이자율, 상환기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DSR에 걸리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입니다.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DSR이 배제된다고 한도가 꽉 찬 분들이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신심사위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두 번째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 세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네 번째는 DSR 적용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부동산의 중요한 4가지 항목을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들은 8월 1일에 바로 시행되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6월 21일에 발표했었던 세제 정상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완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산세 또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양도세도 시행을 하고 있고 종부세도 하고 있고 재산세도 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취득세밖에 없겠습니다. 과연 취득세가 완화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